네, 안녕하세요. 영리머 소프트랩과 함께하는 초보 실무자를 위한 인사급여 기본 개념에 대해 안내드릴 박대호 회계사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네 번째 시간으로 급여 계산, 급여 공제 항목 및 급여 명세서에 대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4강 급여 계산과 공제 항목 급여 명세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목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급여의 기본 구조라는 주제로 세전급여, 공제 항목, 실수령액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급여 항목이라는 주제로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비과세 항목 등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공제 항목이라는 주제로 세금, 사대보험, 법적으로 공제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고요. 네 번째로는 사대보험이라는 주제로 사대보험 근로자 부담 요율과 계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로 급여 명세서 교부 의무라는 주제로 법적 근거와 교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급여 명세서 작성 방법이라는 주제로 필수 기재사항과 작성 사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급여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는 크게 세전급여, 공제 항목, 실지급액 이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보시면 될 텐데요. 첫 번째로 세전급여는 기본급이나 각종 수당, 상여금 이런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 항목이 확정된 부분, 그리고 근태에 따라 근로시간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이러한 수당들이 포함된 부분이 세전급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제 부분은 대표적으로 사대보험, 그리고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있겠죠. 이 총 지급액에서 공제 항목 부분을 차감하고 난 부분이 바로 실지급액, 즉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실제로 통장에 입금받는 금액이 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총 지급액 부분 먼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전급여를 구성하는 지급 항목은 다양한데 대표적인 게 기본급이죠. 기본급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기본적으로 무조건 주어야 될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정수당입니다. 식대라든지 교통비라든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수당이 바로 고정수당이고요. 세 번째로는 변동수당이 될 수 있겠죠. 이 연장근무나 야간근무나 휴일근무가 있을 때 이 근무한 시간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받게 되는 수당 등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상여금이나 성과급, 물론 정기적으로 주도록 한 상여금이 있을 수도 있는데 성과에 따라서, 실적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성과급, 이러한 것들이 모두 세전급여를 구성하는 항목이고, 마지막으로 수당 중에서는 비과세 항목이 있습니다. 세법에서 일정 금액까지는 비과세를 해주도록 한 항목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월 20만 원의 식대나 자가운전 보조금, 자녀 교육비 등이 비과세 항목이 되겠죠. 이러한 비과세 항목은 또 사대보험 금액과 소득세 금액을 계산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세전급여, 총급여의 구성 항목에서 어떤 것이 비과세 항목인지를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공제 항목을 살펴보죠.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은 엄격히 정해져 있습니다.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에 따라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전액 지급을 해야 되고요. 마음대로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공제할 수 있는 항목들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그리고 사대보험 근로자 부담금, 그 이외에 법원에서 해당 인원의 급여를 압류하거나 지급명령 등을 했다면 강제집행으로 공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이러한 법정 공제 항목 이외에 단체 협약에 따라서 공제 가능한 항목이 있을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협약에 의한 노조비라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노조비를 공제를 하려면 반드시 서면으로 협약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외에 공제 항목 중에는 근로자와 고용자가 합의해서 공제하기로 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러한 동의 또는 서면 협약이 없이 임의적으로 공제를 할 수는 없다. 법정 공제 항목 이외에는 반드시 서면 협약이나 근로자의 동의가 서면으로 있어야 된다
라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법적으로 공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4대 보험과 소득세를 말씀드렸는데, 우선 4대 보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보험은 요율은 매년 변경될 수 있죠. 그래서 연도별로 요율이 변경되기 때문에 해당 연도에 해당하는 요율을 매년 체크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민연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총 보험료율이 9.5%, 이 중에서 절반은 근로자가, 나머지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하죠. 그래서 근로자 부담분은 4.75%가 되고요. 소득 월액을 기준으로 계산되고 상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이 소득 월액이라는 부분은 이제 4대 보험 공단에 해당 근로자가 월 얼마를 받는지 신고하는 금액이 바로 소득 월액이고요. 국민연금의 경우는 아니지만 건강보험이나 다른 4대 보험 같은 경우에 추후에 소득 월액이 변경되면은 정산이라는 과정을 거치기도 하죠. 네. 그러면 건강보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의 보험료율은 총 7.19%, 이를 근로자가 절반, 사업주가 절반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부담분은 3.595%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기요양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로 계산되기 때문에 총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근로자 부담분이 약 0.47%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건강보험료와 함께 부과가 되죠. 그리고 4대 보험 중에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 부담분이 0.9%고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분이 실업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0.9%다. 사업주는 실업급여 부분 이외에 고용안정이나 직능개발분이 추가로 부과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6년 기준으로 0.9%로 동결될 전망이나 혹은 그 이후에 변경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최신 요율을 확인해서 적용해야 된다는 부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4대 보험 중에는 산재보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이고 근로자가 급여에서 공제되는 부분은 없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상한 보수 월액은 없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상한 보수 월액이 있어서 임금이 너무 높거나 낮은 경우에는 상한 기준을 적용해서 보험료를 계산하는데,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 상한에 적용되는 케이스가 많지는 않으니까 그냥 상한 보수 월액이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급여명세서의 총급여 그리고 공제 항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기로는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마다 임금 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의 법적 근거는 바로 근로기준법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급여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용 대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고, 정규직이나 기간제나 단시간, 일용직 근로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부 방식은 앞서서 서면이나 전자문서 말씀드렸는데, 종이명세서, 이메일, 사내 인트라넷, 모바일 앱, 문자, 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교부 방식은 자유인데 급여 명세서상에 들어가는 필수 기재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사용자가 임금 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과태료는 근로자 한 명당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위반 횟수, 위반 인원수에 따라서 과태료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급여명세서는 필수 기재사항이 기재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근로자가 누구인지 정확한 정보가 기재되어야 되겠죠. 이 근로자 특정 정보에는 사원번호라든지 성명이라든지 생년월일, 이러한 어떤 근로자에 대한 급여 명세서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기재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임금 지급일, 급여가 언제 지급될 건지 날짜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근로 일수가 들어가줘야 되고요. 해당 월에 실제 근무한 일수가 급여 명세서에 들어가줘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총 근로시간 수, 만약에 연장이나 야간 근무가 있는 경우에는 이 시간을 포함해서 기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섯 번째로는 임금 총액, 공제 전 세전 총 급여액을 기재를 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는 구성 항목별 금액, 이 공제 전 총 임금이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기본급은 얼마고, 수당은 수당별로 얼마고,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있다면 상여금 또는 성과급이 얼마인지 모든 지급 항목을 구분해서 기재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로 각 항목별 계산 방법을 기재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야간 근로 수당이 세전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몇 시간을 야간 근무를 했고, 그리고 시급이 얼마라서 야간 근무 수당이 얼마다 라는 식의 계산 방법이 기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공제 항목별 금액이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야 됩니다. 이 공제 항목이 전체 금액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은 얼마를 공제했고, 건강보험은 얼마를 공제했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얼마를 공제했고, 이 공제 항목별로 정확하게 공제 금액이 개별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급여명세서를 작성을 할 때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좀 팁을 조금 더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명확한 항목 구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수당의 경우에도 하나로 통합하지 말고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주휴수당, 이러한 식으로 세분화해서 기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공제도 마찬가지로 공제를 통합하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 국민연금, 소득세, 지방소득세, 이런 방식으로 공제 항목도 명확하게 구분해서 기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 절대로 특정 항목들을 통합하거나 합쳐서 기재를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계산 근거를 표시해야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연장 근무를 10시간을 했다라고 하면 연장 근로수당은 연장 근무 시간이 10시간 곱하기 나의 통상임금인 15,000원 곱하기 1.5배, 가산수당을 포함한 1.5배, 그래서 22만 5천원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의 근거를 명확히 명시해서 급여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과세, 비과세의 구분을 꼭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비과세는 소득세의 금액에도 영향을 미치고 4대 보험 금액에도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내 총 급여 중에서 과세 급여가 얼마고 비과세 급여가 얼마인지 이러한 금액을 명확하게 급여명세서에 기재를 해주면은 추후 근로자가 본인의 연말정산 그리고 소득세 신고 때 본인의 총급여를 얼마로 계산할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세, 비과세 구분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혹은 규모가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 등으로 급여 계산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엑셀 등으로 급여 계산을 하는 경우에는 급여 계산자의 실수가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 페이지에 들어가면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데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별도 ERP가 없고 엑셀로 급여명세서를 작성하거나 엑셀로 급여 계산을 한다 라고 하시면은 잘못된 실수 그리고 잘못된 계산 등에 의해서 잘못된 공제라든지 잘못된 수당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용노동부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임금 명세서와 관련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림원 소프트랙과 함께하는 초보 실무자를 위한 인사급여 기본 개념, 그 중에서 급여 계산,
공제 항목, 그리고 급여 명세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